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저도 연세대를 졸업한 의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보게 되면 의료 공백 사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는 의료 농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료 공백 사태를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물과 공기처럼 참 너무 당연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상당히 소중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붕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봤고요. 현재도 지금 대형 병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댓글 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치우칠 수 있고. 하지만 좀 생생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죠? 구멍난 항아리 깨진 부분만 메꾸라고 했는데 항아리 다 깨트리게 생겼다. 내용. 자, 의사들만 남으면 안 된다. 좋아요 149개. 처음에 70%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켰을 때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강압적으로 또 그렇게 몰아갔죠.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반대한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자,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옛날처럼 병원 걱정 없이 마음껏 진료받게 해라. 이 미친 정부야.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많고.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회복 불능 상태로 붕괴되는구나. 국민들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상당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세계 최고에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자,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의료 시스템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죠. 중병 환자들은 큰일 났다. 지금 힘들다. 자, OECD 평균 좋아하는, 그렇게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평균, 접근성이나 그런 거, 이제 따라가겠네요. 큰일 났다는 뜻이죠. 자, 독재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의료 개선하라고 그랬지, 파괴하라고 그랬냐? 시원하죠. 자, 여기 이런 갑자기 2,000명 하라면 어떡하니? 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지. 점차적으로 해라. 이런 이성적인, 댓글에 이렇게 이성적인 의견이 달리는 건 전 거의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의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의견을 댓글이지만 생생하게 개진했고, 이게 한 달 전이니까 지금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걸 갑자기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을 던지면서 상당히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제가 생각하는 3대 키워드를 보면, 저수가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저보장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중증 위주로 이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던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자, 저수가 먼저 보겠습니다.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부담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적은 부담을 하고 그것보다 좀 양껏 진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러프하게 얘기하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근데 진료 습관은 러프하게 3분의 1 정도인데, 그러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료비가 똑같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3배 정도 일을 더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양을 풀어놨죠. 이렇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자, 빅5 병원도 진료 부문 수익이 적습니다. 세브란스 2천억이라고 보도를 했지만 뜯어보니까 3분의 1만 진료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장례식장, 연구비 등등등이더라고요. 나머지 다른 병원도 50%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기사 나왔지만 경희의료원은 거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였는데 앞으로 지속이 가능할지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의료 위기, 이거 최근에 나온 얘기인가요? 여기에 필수 의료를 붙였을 뿐이지, 제가 기자를 한 지 지금 21년 차인데, 그러니까 처음 입사했을 때도 그때도 외과, 소아과 전공의는
지원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흉부외과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심해져서 필수 과목 존립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비보험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실손보험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도수치료 관련해서 뭐 그런 과목들 개업 열풍이 있고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좀 개선안을 내놨는데 도수치료를 못하게 되면 영업이익이라고 할까요? 한 3분의 1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검사를 돌려야 돈벌이가 됩니다. 아까 진찰료인가요? 진찰료는 원가의 50%가 안 되더라고요. 이 진료비, 특히 내과 같은 데서는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성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동인이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필수과에 대한 처치나 수술 수가를 올리고 진료비도 적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비보험도 또 실손보험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료인 법적 부담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자, 비수도권 의료 공백. 자, 빅5로 환자가 몰린 것도 오래됐죠.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목포에 SRT가 개통했습니다. KTX는 있었는데 SRT가 개통하면서 하루에 2번입니다. 목포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로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자, 우리도 이제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 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명과 암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화입니다. 일본은 중앙집권 체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쇼군이 있었지만 지방번이라고 하는 영주가 다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이 뭐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면 전부 뭐 도쿄로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역에 남아있는 의과대학을 가고 거기서 또 개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기 때문에 전부 서울로, 잘 되면 서울로. 그런 문화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지방소멸하고 필수의료 공백은 좀 다른 영역이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지방소멸은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곳에 필수과를 다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또 필수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방이나 예를 들어서 경찰 돈이 들어가도 24시간 운영되게 만들잖아요.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그렇게 합니다. 세금으로.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진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전체의 한 5% 정도 시설이나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서든 일단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건강보험은 앞으로 정말 위기 상황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폭증, 이번에 2,000명씩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계시죠? 건보제작은 당연히 더 나빠집니다. 자, 지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병 인력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간병을 하다가 직업을 잃고 또 지방이 어려워지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일본은 간병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거지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수 의료 위기, 비수도권 의료 공백, 건보재정 악화가 한 해에 2,000명씩 증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또 필수 의료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가를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건강세 도입, 세금을 늘리겠다. 해외에서, 유럽에서 이게 이게 비만세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복지부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청회를 최근에 했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도입을 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재정을 통해서 공공의료 부문, 필수의료 부문을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작정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시지만 기자라서 그런지 아주 설득력 있게 국민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